저희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창하게 뭐 정부 주도 헬스케어 현황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희 IT 업계에서 보는 이제 헬스케어 현황입니다. 근데 보통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 사업을 이제 따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건보에 가서 영업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보면 지금 현행은 통신사 주도로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 월 바우처가 지급이 되면 그 바우처 금액이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을 타겟으로 통신사들이 노인분들한테 가서 태블릿을 판매하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 주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태블릿 보급 사업으로 약간 퇴행해 버렸고 그 태블릿에 각종 이제 센서를 붙이고 현재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기가 지니를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기가 지니를 어르신들 말벗이라고 하면서 이제 팔고 있으니까 본인들 매출 채우기만 좀 급급하고 헬스케어랑은 점점 이제 격차가 발생되는 사업 구조가 발생되고 있고 그에 따른 뭐 통신 에러라든지 UI, UX도 이제 한번 세팅해 놓고 제가 한 5, 6년 전에 1차 사업 때 이제 그 태블릿 보안 사업으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 그때 세팅해 놓은 UI를 아직도 쓰고 있다 보니까 편의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블릿 이제 재고량을 밀어내기 하다 보니까 낮은 OS와 태블릿 좀 그 버거운 뭐 소위 말하는 후진 태블릿을 공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또 이제 개선책을 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민간 정보를 다 갖고 와라. 근데 사실 저희가 병원 영업을 해보면 병원의 민감 데이터와 환자 정보는 병원에서만 갖고 있어야지 그 클라우드에 올리는 걸 절대 선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S에서 헬스케어 팀이 이제 저랑 보안 설계 사업을 한 5, 6년 전에 많이 했습니다. 대규모 이제 병원에다가 문서 보안부터 해가지고 이제 각종 시스템들 쓰시는 것들 연계하고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PC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장치에 물리는 PC다 보니까 PC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윈도우 98이 돌아가는 PC들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보안 시스템이 무겁게 들어오면 안 돌아가는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요즘 대학병원들이 이제 가상화 머신을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VDI라든지 VMware를 통해서 이제 태블릿으로 업무 보시게끔 하는 구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에서 개선책이라고 니네가 데이터를 모아놨으니 이걸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나 건보에서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가 되면 병원 자료들이 다 이제 섞이는 상황이 되고 그걸 노리는 이제 회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의료 민영화라는 논리로 이제 보험회사들이 그 데이터를 좀 가져가려는 좀 시장이 열리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민감 자료랑 환자 DB를 병원 내에 좀 가둬두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는 발표사 이제 사례인데요.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경기도 똑띠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의 파트너사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로 온디바이스 기술로 이쪽에서 이제 선별 복지를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노인 청년 고독사 예방으로 수도 전기 뭐 통신 사용량을 파악해서 자살 징후 검색하는 검색어까지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현을 해놨고요. 실질적으로 약간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네이버 상담사를 통해서 AI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 이제 복지과에서 복지 담당자들이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통해서 케어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좀 급한 상황이 되면 119나 보호자한테까지 연락 가능하게끔
기술적으로 구현은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 모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시면 한숨이 나오실 겁니다. 구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기 IoT 기술 이런 센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센서들을 이제 병원에 곳곳에 배치를 해서 그 현장에서 휘발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뭐 이 사람한테 투약했던 시간들이 일일이 수기로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동작 센서나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전산화하는 게 이제 저희 IoT 센서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환자 DID 생성은 이제 환자분들이 사실 병원에 입원하면 밴드를 차시거나 뭐 식별증을 차셔가지고 이제 뭐 검사나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이거를 아예 핸드폰으로 다 만들어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도 유지가 되고 이런 검열지에 대한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핸드폰 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각종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서비스가 뭐 병원 예약이라든지 뭐 진단서를 끊는 요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보험 청구 자료를 이쪽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입원 정보, 제가 뭐 며칠 날 입원을 하고 며칠 날 퇴원을 할지, 그리고 퇴원 수속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런 공지사항들을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로봇들이 좀 개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로봇을 이용해서 뭐 식사나 약품을 전달할 수 있거나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가장 많이 쓰실 거는 주차증 발급을 좀 요청하는 걸 많이 쓰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드린 거고, 저희가 이제 플랫폼화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앱에서 이제 걸러지는 정보를 이제 플랫폼에서 저장을 하고, 플랫폼에서 이제 정부 기관과 연계를 아무래도 정부에서 권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건보 연계를 통한 이런 보안 저장소 운영 플랫폼을 아예 갖추는 시스템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병원 내에는 온프레미스 구축이라고 해서 그 병원 아이디, 그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만드는 것을 먼저 구축을 하고, 그 병원 현장에서 휘발되는 그 데이터를 저 IoT 센서로 전산화하는, 거기까지를 온프레미스 구축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온프레미스를 통해서 이제 민감 자료와 환자 DB 보안 저장을 이제 보안 저장하고 소위 얘기하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단계고요. 이 단계를 통해서 이제 온프레미스로 구축을 하다 보면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이제 폐쇄성입니다. 정보가 너무 안내만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밖으로 끄집어낼 때 뭐 환자들이 요구하거나 정부기관에서 요구할 때 이제 꺼집어낼 수 있는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원활하게 연계해서 전산화 처리하는 기술을 이제 온 디바이스 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으로 사업 모델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너무 또 말을 빨리 해가지고 예, 지금 난처한 눈빛들이 몇 분 보이시거든요. 네, 그럼 설명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병원에 이제 보안 설계를 하러 들어가면 시스템을 엄청나게 쓰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연계할 시스템들이 막 뭐 19종에서 30종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워낙 연계를 많이 해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저희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그 업무 연장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뭐 저희 거 구축한다고 업무가 중단되는 게 아니거든요. 업무 연속성 저장되면서 기존 데이터도 저희가 이제 저장할 때 아무래도 보안적으로 한 번 더 보완해서 저장을 하고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학습을 계속 시킬 거예요. 이게 휴대폰이 이제 성능이 좋다 보니까 요즘
소위 얘기하는 AI가 조금 들어갑니다. 기술이. 그래서 분할 연합학습이라고 페더레이팅 러닝 AI 기술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제 습득되거나 디바이스에서 이제 습득되는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해서 정제된 데이터만 서버에다 던져주는 겁니다. 근데 그 동의도 이 데이터 주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절대 서버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된 환자나 동의된 의사 아니면 뭐 병원 관계자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본인의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하는 구조로 동의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거고, 뭐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병원 전체 이벤트 공지라든지 환자 개인에 대한 공지,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입원 시에 뭐 식사나 이제 약물, 투약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뭐 입원했을 때 뭐 일정 같은 것들 환자들이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몇 시에 뭐 자기가 나가야 되는지, 어디에 검사소를 가야 되는지, 이런 일정 공유가 가능한 구조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앱 내에서도 SOS 기능을 줘서 패닉이 왔을 때 SOS 버튼을 누르면 뭐 간호사분들이나 뭐 담당자들이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면담이 가능한 구조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온디바이스 상황에서 DID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이제 보안을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더레이팅 러닝 AI를 통해서 정제된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선별적인 이제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노인분들이 이분은 좀 이제 그 거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뭐 낙상 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낙상 센서를 그분 베드 위에 설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선별적인 복지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서비스로 통해서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사실 이러다 보면 경제적인 수익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플랫폼을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린 게 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DPG라는 용어를 통해서 모든 이런 시스템들을 플랫폼화하라고 정부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요구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대형 병원이나 뭐 공공병원에서는 자꾸 전산화하고 이거를 데이터를 끄집어내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심지어 뭐 국방부도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뭐 의료 데이터, 병원에서는 이제 원격 진료나 원격 처방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도 플랫폼으로 부어놔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는 추세라서 제가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기대 효과로 여기에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써놓진 않았지만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블록체인 기술하고 AI 기술을 이번 기회에 이제 도입을 하시면 어떠실까 하는 거고요. 이런 사회적 기대 효과나 경제적 기대 효과도 그에 따라서 이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구조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특장점은 온 디바이스로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그 보안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유럽 기준의 GDPR,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수해서 저희가 앱을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데이터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폰 광고 보시면은 개인정보를 엄청 강조해서 광고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유럽 주도의 그 GDPR이라는 개인정보 보호 규약으로 이제 가이드를 하는 거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도 국내 최초로 이제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DID를 구현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이 핸드폰이 성능이 요즘은 웬만한 노트북보다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I가 이미 돌고 있고, 알게 모르게 AI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페더레이팅 러닝이라는 그 연합학습 모델을 가지고 앱에 적용을 해서 앱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사실 그 좋은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막 이 사람 뭐 신체 센서라든지 자고 일어난 시간들 뭐 무의미한 시간들이나 데이터들이 쌓일 건데 정말 필요한 데이터만 저희가 선별해서 이제 가져가는 구조로 이제 AI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스톱 서비스, 아까 그 플랫폼으로 해서 각종 공공기관에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앱을 통해서 공공의 서비스도 이제 연계가 가능하게끔 구현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부가 기능이 저희가 이제 핸드폰 앱으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동의한 사용자들한테는 메시지 스캐밍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동의하시면 좋은 게 보이스피싱 예방을 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 마이 데이터도 저희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전화나 문자를 받고 이상한 금융 거래를 시도를 하거나 금전적으로 나갔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앱이 파악을 하게 되면 보호자나 그 본인한테 알려줄 수 있는 구조로 이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이걸 기술적으로 좀 구현이 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부가 서비스로 한 꼭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스마트워치, 서울시에서도 이제 뭐 스마트워치를 도입해서 건강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워치 제품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조금 취약한 게 혈당은 투침을 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센서로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지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혈압이나 심박수, 산소 포화도, 이 정도는 저희도 확보를 측정이 가능한 시계를, 저희는 사실 스마트워치라고 하시면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게 가격대가 좀 높으니까 비싼 거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조금 그 세 가지 기능을 포함해서 한 10만 원대 제품으로 좀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한 상태고, 대형 병원에서 뭐 1000명, 2000명 환자들 들어왔을 때 밴드 감당 안 된다 했을 때는 사실 1000명, 2000명이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단가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와 거부감도 좀 덜어드릴 수 있다. 요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아무래도 이제 앱이랑 연동이 가장 수월한 제품이다 보니까 입원했을 때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입원했을 때 시계를 지급해서 환자의 이제 상태를 계속 휴대폰으로 서버에 저장하게끔 연동이 가능해서 환자가 뭐 심박수가 떨어진다든지 산소 포화도가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병원 밖을 벗어났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똑띠 사업으로 조금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정상 주의 위험 심각으로 분류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상시에는 평시에는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이 사람 정상적이구나 하고 있다가 주의가 있으면은 이제 복지과의 요양보호사한테 이제 알림을 줘서 이 사람 한번 통화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위험 단계에서는 가족한테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심각 단계에서는 119 연계를 바로 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즉시 알려주는 이런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원 쪽에는 이런 IoT 센서들, 스마트링, 스마트워치, 뭐 수면 센서, 그리고 폴다운 센서, 그리고 요즘 그 레이더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병원에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더를 좀 도입을 해서 낙상사고 낙상사고 감지라든지 뭐 비인가 인원이 병실에 들어오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레이더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센서들이 이제 핸드폰과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병실에 저희가 그 허브를 하나 둬서 그쪽에서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전산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 사업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흔한 병실은 아니고 그냥 VIP 병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침실 쪽에는 스마트 무드 등 뭐 혈압계, 수면 패턴 측정기, SOS 버튼, 호흡 센서를 둬서 환자의 이제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이 누워 있을 때 사실 어르신분들 저희 할머니도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데 오래 누워 계시면은 이렇게 한 번씩 두드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욕창 온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수면 패턴 측정기로 아예 전산화 시켜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한 방향으로 누워 계실 경우에 이제 아예 서버에서 관제사한테 안내를 줍니다. 이 환자분 너무 오래 누워있다. 한번 이렇게 이동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주변에 이제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이제 센서를 둬서 이제 폴다운, 쓰러지 감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뭐 이쪽 거실 쪽에는 뭐 만능 리모컨을 둬서 냉난방기라든지 TV들이 제어가 가능하고 AI 스피커도 두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약 분배기라고 해서 이 제품은 사실 그 유럽 기준으로 맞춰 놓다 보니까 모든 알약을 다 넣어 놓고 분배하는 형태로 들어왔는데 국내 법에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법은 봉투로 해서 하나씩 올라오게 만들려고 해서 그건 저희가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스 센서라든지 가스 밸브 제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제어가 가능하고 동작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센서를 통해서 뭐 문이 열리고 닫힌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현장에서 휘발되는 데이터를 다 전산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센서를 붙여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을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는 통신 방식을 지급이 통신 방식을 씁니다. 흔하게 아시는 통신 방식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아실 거예요. 근데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는 이제 통용되는 기술이고 지급이는 저희가 이제 센서 간 연결할 때 이케아 제품들 보시면은 지급이 통신으로 연결된 놓은 제품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IoT 제품군에서는 지급이 통신 방식을 제일 많이 쓰고 이 허브가 실질적으로 인터넷하고 연결돼서 서버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들이 다 지급이 허브에 물려서 허브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급이를 저희가 쓰는 게 지급이가 블루투스보다 통신 영역이 제일 넓습니다. 그리고 벽에 대한 간섭이 없고요. 블루투스는 철 구조물에 신호가 이렇게 튑니다. 증폭되고 좀 감소되고 이러면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지급이는 사실 다 좀 뚫고 좀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통신 기술이다 보니까 지급이를 저희가 하고 아까 계속 언급해드리는 넘어진 감지 센서, 호흡 센서, 동작 감지 센서, 도어 센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무드 등이라고 해서 뭐 조명, 이건 가장 IoT 입문하실 때 제일 먼저 구매하시는 게 스마트 무드 등하고 스마트 플러그를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앱으로 전원을 껐다 켰다 이게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수면 패턴 측정기라든지 스마트 혈압계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감지기, 가스 밸브 제어기, 그리고 패닉이 왔을 때 누르는 패닉 버튼, SOS 버튼이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가져온 거는 그냥 샘플로 수면 센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워 계실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옆에 두고 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뒤척임이라든지 심박수, 호흡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를 하고 낙상을 감지해서 낙상이 발생됐을 때 관제사한테 바로 알림이 가고 그 관리 서버에서 뭐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보호자한테도 연락이 가게끔 구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 베개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피가 좀 커서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베개에서 이제 이 사람이 뒤척이는지, 여기서는 주로 한쪽 방향으로 잘 누워 있는지,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은 이제 조금 뭐 유영섭은 통해서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게끔 가이드하는 제품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줄자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사실 지금 저희랑 좀 컨택을 좀 하려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스마트 줄자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저희 제품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협력사를 통해서 저희 통신 모듈을 집어넣어서 제조하는 거를 지금 의뢰해 놓은 제품이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줄자를 재면 이 데이터가 앱하고 서버에 전송이 되게끔 구현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병원 업무동, 이제 병원이 이제 환자 시설도 있지만 이제 업무 보시는 환경도 있으시잖아요. 그 환경에서 이제 온습도계라든지, 여기서는 주요 설치한 이유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습도계라든지 그 만능 리모컨을 통해서 온습도가 특정 뭐 온도보다 올라갔다 그러면은 에어컨을 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조명이 켜 있으면 조명도 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 놓은 장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IoT 콘센트를 통해서 전열기를 틀어놓고 퇴근해서 불나는 사고들이 간혹 있어요. 사무공간에서. 그랬을 때 이제 겨울철에 이제 나가시면은 이걸 통해서 다 꺼지게끔 구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또 다시 이제 병실로 들어와서요. 병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라든지 전구, 리모컨을 통해서 가이드가 가능한 구조고요. 네, 이것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네, 이것도 동일한 구조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언급해드린 이제 관제 시스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앱이고요. 이거는 병원 로고라든지 UI를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드릴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앱 형태로 해서 이제 아이디 로그인 해서 관제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앱이고요.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대시보드 로그인해서 들어갔을 때 현재 이제 모든 환자가 정상이고 모든 센서들이 정상이다 했을 때 전체 정상이고, 히스토리를 다 일일이 월 베이스로 1베이스로 이제 검색을 해 보실 수 있게 구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아웃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웹페이지, 이제 PC 화면에서 보시는 화면이고요. 동일하게 이제 로그인 하실 수 있게 해 놨고, 이제 뭐 본원이나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지도를 통해서 본원 위치랑 지도로 그려놓고, 이상이 있는 데가 이제 색깔로 빨간색, 뭐 여기는 좀 한번 봐야 된다 그러면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그 대시보드에 이제 또 상세, 디바이스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환자 상태는 어떤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장표고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대시보드 상에서 이제 디바이스, 아까 말씀드린 IoT 센서들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작동을 안 하는 장비들이 표기가 돼서 저희 유지보수하는 직원들이 가서 이제 교체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장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레이더를 두고 실제로 쓰러졌을 때 이렇게 감지가 되는지를 이제 체크해서 그 낙상 레이더 센서 상세 페이지를 저희가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IoT 기기마다 상세 페이지를 별도로 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치별로 뭐 오늘은 좀 낙상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뭐 비가 와서 바다에 미끄러우니까 낙상을 좀 주요 보겠다 하시면 이 페이지만 계속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 웹페이지에서 그 관제사들 그 핸드폰 연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노란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관제사한테 문자가 가거나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가게끔 시스템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낙상 센서인데요. 사실 저희가 요즘 가장 심각하게, 가장 주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요 레이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쓰러짐을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쓰러짐의 종류가 많잖아요. 갑자기 확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고, 천천히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고, 침대에서 훅 떨어지셔서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려고 센서를 여러 가지 조합으로 지금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요즘 레이더가 좋게 나와가지고 요걸로 한번 보고 있고, 이걸로 저희가 쓰러졌을 때 사람이 천천히 쓰러지는 경우, 갑자기 훅 쓰러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하려고 그쪽은 좀 학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 패닉 버튼, SOS 버튼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배치도 할 수 있지만 앱에서도 이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앱에서도 SOS 버튼을 누르면 뭐 관리자나 담당자한테 안내가 가게끔 구현을 하는 기능이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 환자들 회원 관리 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저희는 테스트를 위해서 2명만 일단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회원을 등록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가 많을 경우에는 엑셀을 그냥 부어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 추가 페이지고요. 이제 관제사. 사실 이제 환자 정보는 민감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정된 담당자들만 보게끔 하려고 관제사라는 용어를 써서 등록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관리자 역할이고요. 슈퍼 관리자가 또 있는 형태로 저희가 구현을 해서 등록된 관제사만 특정 IP로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관제사 이제 수정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네. 발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